자, 2차 함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 여러분들 지금 책에 2차 함수의 그래프 달랑 써있고 아무것도 안 써있죠, 그죠? 근데 쓸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잘 조절하면서 다 쓴 다음에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2차 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기본형, 가장 기본 중에 기본부터 가볼게요. y는 ax 제곱의 그래프. 요거 크게 이거 한 가지와 그 다음에 y는 ax 제곱 그래프의 평행이동 이거 한 가지와 그 다음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해가지고 자 요거 세 가지 크게 이거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페이지가 좀 넓잖아요. 잘 칸 조절해서 써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 먼저 빠르게 가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주어져 있는 y는 ax제곱이 들어가는 녀석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가지죠. 그죠? 어떤 둘 중에 하나의 모습, 이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 2차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이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의 모습을 가지냐면 자, 이렇게 있는 녀석과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녀석을 가집니다. 그죠? 자, 이 두 개의 그 그래프의 차이점이 뭐냐? 이 녀석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아볼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 녀석을 위로 볼록이다 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위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 x제곱의 개수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x제곱의 개수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첫 번째, 자, 꼭지점이 0,0이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사실 많이 묻는 게 축의 방정식이지만 그냥 축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축. 그냥 축을 물어보면 축은 y축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다. 아볼.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다. 위볼.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의 절대값을 씌운 게 클수록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다. 폭이 좁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형의 그래프였습니다. 가장 기본형. 그죠? 자, 이번에는 y는 ax 제곱이다 라고 하는 녀석을 평행이동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선생님이 어떤 경우에만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그리는 경우는 a가 0보다 클 때만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 위로 볼록인 채로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 중학교 3학년 내용 복습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가장 기본 그래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요 까만색 그래프는 y는 ax 제곱 그래프죠. 그쵸? 자, 근데 이 녀석을 지금부터 평행이동을 시킬 건데요. 이쪽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면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가 이거 그대로 잡아다가 그대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y는 a의 x-p의 제곱 그래프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y는 a의 x-p의 제곱 그래프의 정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y는 a의 x-p의 제곱 그래프는 y는 a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의 요거 다 찾을 거예요. 꼭지점,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두 가지. 자, 그럼 이 녀석의 꼭지점은 뭐가 나오냐면은 p, 0이다가 나오고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은 뭐가 나오냐면은 x는 p다가 나옵니다. 요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꼭지점 좌표를 찾으면 축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지점 좌표의 x좌표가 바로 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어져 있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끌어올려 볼게요. y는 ax제곱, 이거를 까만색을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고요. 맞나요? 그러면은 저 그래프는 뭐라고 적어줄 수 있냐면 y는 a의 x제곱에 플러스 q다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p랑은 반대죠.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p 앞에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데 q는 그냥 저 뒤에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는 x 대신에 x-p, y 대신에 원래 y-q가 들어갔지만 일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중3 때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꼭지점 좌표는 몇 컴마 몇이냐면은 0,q다가 되는 거고,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0이다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q 그래프는 y는 ax제곱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끌어올린 그래프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지?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x축과 y축으로 동시에 평행이동을 시킬 건데요. x축과 y축으로 동시에 평행이동을 시키면 x축으로 p만큼, 이거 왜 안 나와? 꼭 이렇게 말썽을 부려요, 펜이. 응? 빨간색이 꼭 말썽을 부려요. 자, y는 ax제곱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끌어올려 볼게요, 이렇게. p만큼, q만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내려면 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저 그래프의 표준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다가 됩니다. 어서 많이 본 형태죠? 그죠? 자, 그럼 이 녀석의 꼭지점은 p, q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은 x는 p다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 요소들을 찾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꼭지점 찾기다 라고 한다라는 건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꼭지점 찾기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찾아? 예를 들어서 y는 3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꼭지점은 요 제곱 안에서 찾고 제곱 밖에서 찾죠. 이렇게 저 두 개의 점을 저 두 개의 위치에 찾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 부호 반대로 써줘야 되고 이건 그대로 5다라고 꼭지점 좌표를 찾아주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 좌표를 찾으면은 그때 이 꼭지점 좌표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다라고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겠지.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배운 것들도 아직까지 그냥 중학교 3학년 복습일 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도록 합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생긴 녀석 볼게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 녀석 있잖아요. 이 빨간색 녀석. 자, 이 녀석은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 표준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식을 딱 보면은 식 속에서 꼭지점 좌표라든가 축이라든가 또 뒤에 가서 배울 최대값, 최소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식 속에서 여기 우리가 약속된 장소에서 꼭지점 찾아냈던 거 약속된 장소에서 그냥 그 숫자를 찾아낼 수, 그 값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을 표준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뒤에 가서 뭐 원 배울 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타원도 배울 거거든요. 타원의 표준형도 배울 거고, 쌍곡선도 배울 건데 쌍곡선의 표준형도 배울 거고, 구도 배울 건데 구의 표준형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형이 있다면 뭐도 있다? 일반형도 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녀석을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녀석을 일반형. 자, 일반형은 하등 쓸모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반형을 넣으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바꿔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알겠지?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다 아시나요? 모르는 친구. 다 알아요?
까먹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하나만 보여줄게요. 자, y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 이런 거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게 이제 2차 함수인데 일반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표준형으로 바꿔볼 건데 1단계가 뭐냐? 1단계 x제곱의 개수로 묶어주기 2로 묶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하고 9는 묶지 않아요. 자, 2단계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기. 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뺍니다. 이 녀석의 반은 1이고 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뺐으면 이때 이 마이너스 1을 앞에 있는 숫자랑 곱해서 뒤로 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9 마이너스 2. 그때 요만큼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2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7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형으로 고쳐주면 이때 약속된 장소에서 우리가 꼭지점 좌표를 찾을 수가 있다 이거야. 마이너스 1,7이다. 마이너스 1,7이다라고 하는 이 꼭지점 좌표를 찾을 수가 있고요. 꼭지점 좌표 찾았으면 뭐도 찾을 수가 있다? 자, 추계방정식도 찾을 수 있다. 꼭지점 좌표의 x좌표가 추계방정식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 표준형 받았을 땐 바로 구할 수 있는 걸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변경을 시켜주고 해줘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자, 일반형으로 받았을 때 요거 이제 지웁니다. 자, 일반형으로 받았을 때 그 일반형에서 여러분들 뭐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 같은 거 보면요.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일반형에서의 꼭지점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공식을 적어줘요. 2a분의 b, 뭐요? 선생님 안 외웠거든?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적어주는데요. 요거 외우지 마세요. 알겠지? 자, 이거 외우면 이게 메모리 낭비야. 메모리 낭비.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꼭지점 찾도록 하세요. 그런데 추계방정식을 알 수 있는 공식을 줘요. 꼭지점의 x좌표가 추계방정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형에서 추계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라고 나오는데 이 공식도 이렇게 주거든요. 공식처럼 구할 수 있게. 근데 이 녀석은 진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다 라고 꼭 외우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추계방정식을 구하는 시간보다 내가 필요한 게 얘의 단순히 축이라면, 단순히 축만 필요한 거라면 표준형으로 바꿨다가 꼭지점 찾아서 추계방정식을 찾는 시간보다 마이너스 2a분의 b다라고 해가지고 추계방정식을 한 번 찾는 게 더 빠르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반드시 외우도록 하시되 꼭지점 좌표를 찾는 법은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하나 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y절편 찾기도 하는데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이 y절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y절편은 실제로 여기 x에다가 다 0을 대입해주면 c다라고 이렇게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상수가 y절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거. 일반형에서.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85번 밑에 285번 봅니다. 꼭지점 좌표 추계방정식 y좌편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5다. 자, 요거 뭐 쉽죠? 표준형으로 받았으니까 더더욱이. 그죠? 자, 꼭지점 좌표는 약속된 장소에 있어요. 숫자가. 알겠죠? 그래서 자, 꼭지점 좌표는 3,5고요.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가 추계방정식이기 때문에 x는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y절편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y절편은 x에다가 0을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0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5다가 되니까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3 이렇게 y절편 찾아주시면 된다. 이거. 자, 그 옆에 286번. 자, 이번에는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에 꼭지점 추계방정식 y절편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일반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한 과정 추가됐을 뿐이야. 자, x제곱으로 묶어요. x제곱의 개수를 묶습니다. 2분의 1로 묶으면 x제곱 얘는 8x가 돼야 되고 2는 묶지 않아요. 이렇게.
그 다음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죠.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면 반은 4고 제곱은 16이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했을 때 뒤에 있는 마이너스 16은 앞에 있는 숫자랑 곱해서 뒤로 빼주라고. 알겠죠? 그러면 자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2 마이너스 8 이렇게 들어가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해주면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6이다가 됩니다. 이렇게. 자 표정으로 바꿨으면 이제 꼭지점은 약속된 위치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자 꼭지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6. 추계방정식 구하시오 라고 해요. 추계방정식은 x는 4. 자 y 절편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y 절편은요. x에다 0 집어넣을 건데 여기 표준형에다 넣는 것보다 여기 일반형에 넣는 게 더 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식이니까 어차피 저기다 0 대입해주면 y 절편은 2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287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m 마이너스 7. 자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가 꼭지점이 2, 4분면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럼 꼭지점 좌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우리가 한번 고쳐봅니다. 자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6x가 되겠고 4m 마이너스 7은 안 묶죠. 자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뺍니다.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때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9는 곱해서 뒤로 뺍니다. 그러면 한 번에 계산할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에 여기 플러스 어디 갔어? 플러스 4m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그럼 이 녀석이 지금 내가 구한 거에서 약속된 위치에서 꼭지점 좌표를 찾아보면은요.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3, 4m 플러스 2다 이거야. 근데 얘가 2, 4분면에 있대. 2, 4분면. 2, 4분면은요.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2, 4분면이고 x좌표는 마이너스인데 y좌표는 플러스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x좌표는 마이너스네. 그럼 y좌표가 플러스면 되겠네. 4m 플러스 2가 0보다 크면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안 어렵죠 이거? 예. 뭐 중학교 거 복습이니까.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또 2차 함수의 개수의 부호 결정. 자 1번 2차 함수의 개수의 부호의 결정입니다. 자 2차 함수 개수의 부호 결정. 누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찾아주는 거. 자 요거는요 표준형일 때와 표준형일 때 그 다음에 일반형일 때 찾아주는 방법이 다르죠. 표준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잖아요. 이게 표준형일 때. 자, 일반형일 때에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자, 표준형일 때에는 p랑 q의 부호를 결정하라고 하고요. 일반형일 때에는 a, b, c의 부호를 결정하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a의 부호는 뭐를 보고 결정을 하느냐?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보고 결정합니다. 알겠죠? 그래프에 생김새가 아래로 볼록이면 a가 0보다 큰 거고 위로 볼록이면 a가 0보다 작은 거로 결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랑 q의 부호. 자, p랑 q의 부호는 한 번에 결정할 수가 있는데 딱 한 번의 시도만에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이 위에 받은 이 녀석이 꼭지점 좌표가 p, q잖아요. 그죠? 그래서 p랑 q의 부호는 누구를 보고 결정을 하느냐? 꼭지점의 위치. 꼭지점의 위치. 그래서 꼭지점이 1, 2, 3, 4분면 중에 몇 4분면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1, 4분면에 꼭지점이 있으면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p가 플러스고 q가 플러스다 이거야. 그죠? 그 다음에 2, 4분면에 있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3, 4분면에 있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 4분면에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다라고 해서 p랑 q의 부호를 한 번에 결정할 수가 있다. 꼭지점의 위치를 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형일 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형 일대를 보도록 하시면은 첫 번째 A의 부는 동일합니다. 얘가 아래로 볼록이면 A가 0보다 크고 위로 볼록이면 A가 0보다 작다로 결정하는 거 동일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부. 자, B의 부는 누구를 보고 결정을 하느냐? 이 녀석은 축의 위치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기억나? 축의 위치? 안 나요? 자, 2차 함수의 축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축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축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형일 때 축이 아까 내가 이건 알아둬라라고 한 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왼쪽. 만약에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축의 값은 0보다 작은 값이어야 돼요. y축보다 왼쪽은 0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다는 거고 a분의 b는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a분의 b가 0보다 크다는 건 b와 a의 부호는 b는 a와 같은 부호라는 거지. 자, 만약에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그 여기 이 부분에 축이 있는 상황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면 축은 오른쪽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니까 a분의 b는 0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a분의 b가 0보다 작대? 그러면 b는 a와 다른 부호라는 거지. 다른 부호. 알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어떻게 암기시키냐, 이거 니네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야, 그지? 근데 여러분도 중3 때 나한테 수업 들을 친구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어떻게 암기시키냐, 요거 한 글자씩 따서요, y축을 기준으로 같다라고 외우세요. 같다.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 있으면 같은 부호, 오른쪽에 있으면 다른 부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A랑 같은 부호예요. 만약에 A가 0보다 작고 크고에 따라서 B의 부호가 달라지는 걸 뿐이야. 알겠죠? 그래서 A와 같은 부호냐 다른 부호냐는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같, 오른쪽에 다로 외우시면 됩니다. 같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의 부호. 자, C의 부호는 뭐를 보고 결정하는? 선생님 아까 C가 뭐라 그랬냐면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x에다 0 대입하면은 요게 이렇게 사라지고 0으로, 이게 이렇게 사라지고 0으로, 그럼 y는 c가 나온다. 근데 이 y는 c가 의미하는 게 뭐다? y절편이다. 그치? 그래서 c의 부호는 누구를 보고 결정하느냐? y절편을 보고 결정합니다. y절편. y절편의 의미가 뭐예요?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y절편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y절편을 보고 결정하는데 y축보다 여기 0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y축보다 위에 있으면 c가 0보다 큰 거고, 저 위에서 만나고 있으면, 그 다음에 y축보다 아래쪽에서 y축이랑 만나고 있으면 c가 0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함수의 식의 결정. 여기도 2차 함수의 식의 결정도 그냥 중3 내용입니다. 그냥 중3 내용이에요. 밑에 있죠. 2차 함수의 식의 결정. 자, 문제에서 어떤 힌트를 준다 이거예요. 2차 함수의 식의 결정이 뭐냐면 문제에서 이런저런 힌트를 줘요. 근데 그 힌트로부터 2차 함수 만들기. 2차 함수 만들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기 아니고 만들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힌트를 받았을 때 어떤 식을 이용해서 만드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자, 꼭지점의 좌표를 P, Q다라고 받고, 그 다음에, 자,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주어질 때라고 써있죠. 그죠? 거기 뒤에 여러분들이 한 점,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뒤에 더하기 한 점이라고 적으세요. 더하기 한 점. 이게 점을 몇 개를 추가로 받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걸 비워놓은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받고 한 점을 받았을 때. 자, 그때 어떻게 구하느냐?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로 만들면 됩니다. 자, 내가 a를 빨간색으로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표준형이잖아요. 그죠? 표준형을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표준형에서 약속된 위치에 항상 꼭지점이 있다는 걸 알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를 받았으면 그 약속된 위치에 p만 q만 적어주면은 이거랑 이거 우리가 아는 숫자야. 그치? 근데 내가 a를 빨간색으로 쓴 이유는 뭐야? a 우리가 모르는 숫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지금 a는 우리가 몰라요. 그럼 a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a를 찾을 때 여기는 요 한 점을 그 식속에다가 대입해서 a를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꼭지점이 아니라 추계방정식이 주어질 때예요. 추계방정식. 자, 추계방정식 x는 p가 주어질 때라고 써있죠. 그죠? 그 뒤에 여러분들이 더하기 2점이라고 하죠. 더하기 2점. 자, 추계방정식이 주어질 때는요, 2점을 줍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y는 a의 x-p의 제곱에 플러스 q라고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추계방정식만 받았잖아요. 그지? 그래서 꼭지점에 x좌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지점에 x좌표 위치에다가 p는 적었어. 근데 a랑 q가 여전히 미지수죠? 미지수가 2개죠? 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미지수가 2개면 식도 2개가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이 2개의 점을 각각 대입해서 a랑 q에 관련된 식이 2개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대입한 다음에 연립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찾아야 해요? a랑 q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적어 있냐?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 알파, 0과 베타, 0이 주어질 때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이 뒤에 더하기 한 점. 자, x축과의 교점을 받았을 때는요, 한 점을 추가로 힌트로 줍니다. 알겠죠? 자, 그때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x축과의 교점이면 x절편이고요. x절편을 y에다가 0 넣어서 만들죠. 그래서 y에다가 0을 넣어보면은 얘들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y에다 0 넣으면 0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요. 절 바꿔 적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숨 막혀. 알파와 베타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y는 a의 x-알파, x-베타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이 생겨요. 그쵸?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 자, 근데 여전히 a는 미지수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에서 받은 한 점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줘서 a를 찾으시면 됩니다. a 찾기. 알겠습니까? 자, 라스트 네 번째. 자, 세 점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세 점. 이거는 그냥 세 점 받았을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제일 짜증나는 문제기는 한데요. 자, 세 점 받았으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y는 a의 자, x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 자, 일반형에다가 대입합니다. 일반형에다가. 그래서 지금 자, 문제 푸는 법이 다 다른데요. 1번, 2번은 표준형에다가 대입하고 3번은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된 꼴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일반형에다가 대입한다는 건데 우리가 3개의 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 3개의 점을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은 식이 3개가 나오고 이 식 3개를 연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 B, C를 찾으면 돼요.
자, 근데 요거 4번 유형이 중학교 때라고 안 나왔을까? 중학교 때도 나왔어요.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좀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중학교 때 3점 나오면 3점 중에 한 점은 반드시 어디가 0이야? 기억나? X가 0이었어요. 알겠어요? 자,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은 3개의 점을 봤는데 A, B, C, D, 0,2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는요, 3개의 점에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X좌표가 0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먼저 시켜요? X좌표가 0인 녀석을 먼저 대입해라 라고 시키지. 그치?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왔잖아요. 고등학교 때에는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찬란한 고딩이 됐죠? 자, 고딩들은 X좌표가 0인 점을 안 줘요. X좌표가 0인 점을 안 주면, 자, X좌표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의 차이를 생각해볼까? X좌표가 0인 점이 있었으면 여기다가 0 대입하면은 그냥 0, 0 대입하면서 C가 그냥 나왔어요. 중3 때는. 그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X좌표가 0인 점이 없기 때문에 셋 중에 어느 한 숫자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거든 뭐식이, 그 다음에 ABC로 이루어진 식이 있고 얘는 또 뭐식이, ABC로 이루어진 식이 있고 얘는 또 뭐식이 해가지고 이런 연립방정식이 생기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이거는 다음 단원 가서 배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이다라고 해가지고요. 문자가 3개 이상인 연립방정식을 니네가 푸는 방법을 배워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시험 문제고, 그치? 시험 문제는 지금이야 어차피 문자가 3개인 연립방정식 푸는 법 안 배웠으니까 상관없지만, 니네가 시험 대비 기간을 거치고 실제로 중간고사를 보러 갔을 때에는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들을 섞어놓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문자가 3개인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는 0, 뭐식이 안 줍니다. 알겠지?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문제 봅시다. 자, 289번 볼게요. 289번에 꼭지점의 좌표가 2,1이고 점 하나 추가로 줬죠? 1,2다라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꼭지점의 좌표 가지고 우리가 2차 함수의 표준형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만들어? y는 a에 x-2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표준형 꼭지점 가지고 표준형이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이제 미지수 a만 찾으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1,2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x에다가 1, y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면 2는 여기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1다가 되면서 a는 1이다. 자, 이렇게 a가 나왔으면 다시 a 넣어주면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90번. 자, x축과 마이너스 2,0, 1,0에서 만난대요. 그 다음에 y절편이 2래요. 자, 요 2차 함수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은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된 형태 y는 a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 두 개 숫자 이용해서. 그 다음에 y절편이 2다라고 했으면 이게 이제 x가 0일 때 y 값이 2라는 거니까 x에 0, y에 2를 대입하라는 거야. 점 하나 추가로 준 거죠. 대입합니다. 그러면 2는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a다로부터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 다시 대입해주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91번. 자, 3점을 지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지금 0, 이걸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 방정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받은 거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건 아니야. 알겠지?
자, 이렇게 세 개의 점 받았으면은 일반항에다가 대입한다 그랬습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그때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한번 봅시다. 0로 시작하는 걸 제일 먼저 대입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0,3을 대입을 해주면 3은 c다. 그지? 자, c 찾았어요. 여기다 이렇게 c 이렇게 쓱 지우고 여기다 이렇게 3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과 그 다음에 1,2를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마이너스 1,6 대입해주면 6은 a-b 플러스 3이다가 나와서 a-b는 3이다로 고쳐 적어주고, 그 다음에 1,2를 대입을 해주면 2는 a 플러스 b 플러스 3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가 나와요. 자, 이제 이 두 녀석을 더해보자. 그러면 2a는 2다. a는 1이고, 그 다음에 a를 저 위에다가 대입해서 b를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2다. a는 1, b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 다시 대입해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고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2번. 추계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점, 추계방정식 받으면 주점 준다 그랬잖아. 힌트로 0,6과 마이너스 3,0을 힌트로 받았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2차 함수를 구할 수 있는 힌트를 준 거죠. 자, 그럼 추계방정식 받았으니까 표준형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y는 a의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q 이렇게 해줍니다. a랑 q가 미지수고요. 주어져 있는 녀석에 0,6을 대입한 식과 마이너스 3,0을 대입한 식을 연립하면 a랑 q가 나오죠. 그래서 0,6 대입해주면은 6은 4a 플러스 q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대입해주면 0은 a 플러스 q다가 나오겠네. 그럼 이 두 개를 빼자. 그러면 6은 3a다가 되면서 a는 2다. 그러면 q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y는 2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얘가 어디를 지난대요? 1,k를 지난다. 라고 문제에서 얘기해 줬어요. 그때 k 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 그랬으면 대입하면 참이 돼야 되잖아. 그지? 1,k를 대입하면은요, k는 9, 2, 18, 마이너스 2니까 16이다. 이렇게 k 값 구해주면 돼요. 오케이. 예. 수 알아들어요? 오케이. 넘어가. 자, 다음 페이지.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또 오늘 수업은 끝이니까. 알겠죠? 좀만 힘내세요. 자, 1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보도록 하면, 자, 여기에 되게 끼다랗게 처음부터 끝까지 두 줄 들어갈 거거든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자, 적어야 되세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c의 그래프와, 정확히는 c의 그래프와 x축, y는 0이죠. x축은 y는 0이에요. y는 0이 x축입니다. 알죠? y는 0을 그리면 x축이에요. 되게 중요해 이거.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자, 양다리 양방향 화살표입니다. 양다리 양방향 화살표는 왼쪽에서 오른쪽도 참이고 오른쪽에서 왼쪽도 참이라는 뜻이라 했죠.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대충 상상해봐요. 2차 함수가 있고 x축가 있어요.
두 개의 교점이 1, 3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치? 그냥 대강. 그냥 이건 안 써도 돼요. 자, 이 교점의 x좌표가 뭐를 의미한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꼭 두 개가 아니어도 돼요. 뭐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거 적으실 내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 y는 0의 교점의 개수가 오케이? 교점의 개수가 뭐를 의미한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거야. 근데 그 근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입니다. 실근의 개수. 알겠죠? 여기도 뭐 그냥 두근이라고 안 하고 실근이라고 할게요. 실근.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실근. 쉴 수 있는 근.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적힌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요게 진짜 별 1억 개도 안 아까워요. 이게 수학상의 A to G예요. 전부 다 이거야. 알겠어요? 너네가 수학상에서 익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스킬, 수학상이 너희들에게 익히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킬이 이 두 줄에 다 들어있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잠깐 볼까요? 자, 2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과 그 다음에 4x 플러스 5y 마이너스 9는 0의 근이 뭐랑 똑같다는 걸 배워요? y는 너무 어렵게 만들었는데? 자, 이거를 직선으로 만든 거랑 이거를 직선으로 y는 하고 직선으로 만든 거 이 두 개의 교점과 같다라고 하는 거. 이것의 근과 연립방정식의 근과 그리고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랑 서로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중2 때 배워요. 기억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연립해가지고 풀지 않고 직선의 그래프 두 개 그려가지고 여기 교점 찾아가지고 풀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자, 물론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 조금 올라간 부분이다,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수학상은요, 여러분들한테 2차 함수와 교점, x축과의 교점을 방정식의 실근으로, 교점의 개수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풀게 만드는 거. 이게 수학상, 그 두꺼운 책의 전부야. 그리고 이게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무 소용 없어요. 알겠죠? 니네가 수학상에서 배운 진짜로 구라 안 치고 모든 내용 다 까먹어도 되거든? 근데 이건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지? 내가 진짜 이거는 목숨 걸고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게요. 정말 너무 조용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자, 이 녀석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뭐 어차피 똑같은 내용들. 야, 앞으로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2차 방정식 문제를 막 푸는데 그걸 2차 함수처럼 생각해가지고 풀기도 해야 돼요. 2차 함수 문제를 막 푸는데 그걸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해가지고 풀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뭐가 추가되면은 부등식. 그래서 자,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의 근, 그리고 부등식의 해. 자, 얘랑 얘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양다리 화살표다라고 하는 게 수학상의 이게 진짜 그냥 A to G라고요. 다 해요. 전부 다. 알겠지? 부등식은 또 이 뒷단원에서 배워요. 그러면 이제 너네가 수학상이 완성이 되는 거야. 수학상이 완성이 되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완성이 돼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완성을 무려 6개월 동안 시키는 거야. 이 책으로. 앞에서 배운 거 다 까먹어도 돼요. 근데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너네가 2학년, 3학년 때 배울 내용들.
가장 기본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 다 적으셨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표 채우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해와 2차 함수의 그래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내가 제일 여기서 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었냐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랑 2차 방정식의 해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렇다면 2차 방정식의 근해 또는 해에 따라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은 표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이라고 해놓고 첫 번째가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판별식 d가 0과 같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지금. 자, 2차 방정식의 근은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면 어떤 근을 가지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요? 헐. 이건 저번 시간에 수업한 건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요? 헐. 실화야? 진짜? 어떤 근 가져요? 아닌데? 어떤 근을 가져요? 두 개 이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죠? 진짜 모르진 않았지? 기억이 안 난 거죠? 자, D가 0과 같으면 어떤 근을 가져요? 한근, 그지? 한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치, 중근. 자, 동현스. 0보다 작으면 어떤 근을 가져요? 까먹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워요? 근이 없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근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뭐라고 해요? 허근.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줄로 갑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두 허근이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로 보자 이거야. 자, 위에 거는 방정식으로 보자는 거고 아래 거는 함수로 보자 이겁니다. 알겠죠?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그 다음에 y는 0 그러니까 x축의 교점의 개수로 보자 이거야. 자, 근데 우리가 위에 봐봐요. 위에 1번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이것의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으니까 얘는 2개. 그죠? 교점이. 얘는 1개죠. 중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빵개다 라고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x축 사이의 그래프를 그리도록 할 건데 그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죠. 그래서 어느 경우로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면 아래로 볼록일 거고요. 기본적으로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겠죠. 자, 이 녀석을 왜 이렇게 자꾸 내려가냐? 어? 오늘 아침 면도를 좀 덜 하고 왔나봐요. 그죠? 턱수염 때문에 자꾸 내려가. 이게 내려가잖아? 그럼 여기 철 있는 부분이 콧구멍을 막아. 지금은 숨 쉴 수 있는데요. 이게 내려가서 철이 콧구멍을 막으면 숨을 못 쉬어요. 아, 쓰러질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수업하고 나 쓰러질 것 같아요. 저산소증인 것 같아요, 지금. 이놈의 코로나 언제나 끝나는지. 자, 봐봐요. 아래로 볼록인데 잘 보세요.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 두 개의 교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x축 그리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 한 개의 교점을 가져야 돼요. x축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만나게 저렇게.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빵개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X축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는 X축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여기는 X축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이 X축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중간 과정 생략하고 요거 생략하고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우리가 감히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함수에다가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2차 함수에다가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은 근본적으로 다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근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프의 생김새를 보고 함수에다가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익혀야 되는 스킬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직선의 위치 관계. (3번)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것처럼 쓸 게 좀 많아요. 알겠죠? 왜? 쓸 게 많은 거 싫지? 손 아프지? 아니야? 안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자, 봅니다. 첫 번째.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의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얘가 의미하는 건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연립하는 거죠. 같다라고 놓는 거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서로 같다라고 놓는 거예요. 자, 이것의 실근과 같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페이지가 수학상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두 번째. 자, 2차 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x 하나만 추가할게요. 첫 번째 줄에. 자, 알겠죠? 요게 이제 또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은 2차 함수랑 어떤 직선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들 뭐 이건 너희들한테 그리라고 하든 아니면은 내가 그리든 아니면은 뭐 일본인한테 그리라고 하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들 2차 함수랑 직선 사이의 관계는 자, 얘가 이렇게 있어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직선을 그려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세상 사람 누구도 다 만나지 않게 그리거나 또는 한 점에서 만나게 그리거나 자, 한 점에서 만나게 그리거나 이렇게
또는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세 점에서 만나게 할 수 있어요? 없죠. 네 점 말도 안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점의 개수로만 생각해 보면은 교점의 개수가 얘는 몇 개다? 빵개다. 교점의 개수가 빵개가 되게 그리거나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게 그리거나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접한다라고 부르거든요. 접한다. 이거 딱 전문 용어가 있어요.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게 그리거나 또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게 그리거나. 알겠어요? 실수.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요. 내가 지금 여기다가 쓴 이 빵개, 한 개, 두 개는 교점의 개수이기도 하면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예요.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랬죠. 교점의 개수이기도 하면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별식으로 판별할 수 있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을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을 연립할 건데 그 연립은 그냥 그 둘을 같다라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다가 되고요. 이거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ax 제곱에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는 0이나가 나오는데 야 지금은 미지수 a, b, c와 mn을 이용했으니까 저렇게 복잡해 보이지 실제로는 숫자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자, 이 2차 방정식의 숫자가 들어가면 쉽습니다. 알겠죠? 이 2차 방정식의 교점의 개수가 빵개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만나지 않는다는 건. 그지? 만나지 않는다. 이거 빵개다라고 하는 건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자, 그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만나지 않으려면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된다고. 만나지 않는다를 문제를 판별식으로 푼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접한다. 접한다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여기서 판별식을 썼을 때 0과 같다라고 풀면 된다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어떻게 푼다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풀면 된다고. 알아들었습니까? 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방정식의 실근의 그래프 교점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실근과 그래프의 교점 관계. 자, 요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이번에는요. 여기 이제 빠졌죠. 방정식의. 자, 이제 이 4번은요. 우리가 위에서 배운 1번, 2번, 3번을 다 통합해서 정리하자 이 뜻이에요. 알겠지? 1번, 2번, 3번 다 통합해서 정리하자. 첫 번째는 이제 방정식의 실근과 그래프의 교점 이라고 적으시고 요거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방정식 fx든 gx 이런 방정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왼쪽에 x에 관한 식이 있고 오른쪽에 x에 관한 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방정식 fx는 gx의 실근 x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라고 이제 앞으로 풀자라는 거냐면 두 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 라고 생각해서 풀자 이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1는 4x 마이너스 9 이런 거 만나면 그냥 이거 방정식 풀듯이 왼쪽으로 넘겨서 풀어도 되지만 어떻게도 풀 수 있다? 이 왼쪽에 있는 y는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1과 이 오른쪽에 있는
y는 4x-9의 교점으로 보자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거 그려서 이것들의 교점으로 보자. 그 교점의 x좌표가 두 개의 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지. 이 그림 앞으로 진짜 많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방정식. fx는 0의 실근 x를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y는 0의 교점의 x좌표라고 보자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냥 방정식을 방정식만으로 바라보지 말자 이거야. 알겠지? 여러분들은 봐봐라. 중학교 3학년의 너희들은 x제곱, 이거 되게 신선한 충격이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받았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너희들은 얘가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져요 라고 끝났지. 근데 선생님들 눈엔 이게 어떻게 보이냐, 그리고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 눈에는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 두 개의 함수로 보여요. 두 개의 함수로.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 y는 0, 그러니까 x축이잖아. 그지? 그렸을 때 얘네들이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개의 점이 각각 마이너스 1과 2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지금 요 오른쪽에 내가 이렇게 그려준 요 생각이 추가가 돼야 된다 이거야. 중학교 3학년 때는. 알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고 적으시고 이것도 딱 두 개만 적으면 됩니다. 자, 1번. 자, 방정식 다 적어라.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내가 글씨가 많아도 다 비워놓은 거야. 니네가 손수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면서 마음속에 넣어둬야 돼요. 머릿속에. 알겠죠? 근데 얘는 자꾸 왜 내려와. 스트레스 받아. 그냥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저기 오버로크 하고 싶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바느질 해놓으면 안 내려올 거 아니야. 그죠? 피는 좀 나겠지만. 자, 방정식 fx는 gx의 실근의 개수. 양다리 양방향 화살표.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서로 같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함수 y는 fx와 x축은 y는 0이죠. 그죠? x축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라는 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여기다가 그려줬던 것처럼 집어 던졌어? 팔 아파? 다 적어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진짜로. 이거는 내가 마음 같아서는 니네 다 데리고 타투샵에 데려가서 팔뚝에다가 문신시켜주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이 녀석 이것들이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 그려서 설명해 준 거 있잖아요. 더 이상 2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만으로 바라보지 않고 2차 함수를 2차 함수만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다음 단원 가면 2차 부등식을 단순히 부등식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지? 지금부터는 그 시야가 다 생겨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개념 익히기 풀고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293.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y는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래요. 자, 얘랑 x축과의 교점, 얘랑 x축의 교점 찾으라라고 얘기했으면 너네가 그 전에 중학교 3학년 때도 풀 수 있었어요. 물론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고 꼭지점 좌표 찾고 거기다 그리면 되거든, 그지? 하지만 우리는 이 녀석이랑 x축 사이의 교점을 이제는 어떻게 풀자라고 배웠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0의 교점으로 풀자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점이 뭐야? 근의 교점이 왜 나와? 이 새끼들 다 끄덕끄덕하고 앉아있네. 근의 개수로 풀자. x축 사이의 교점의 개수를 근의 개수로 풀자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의 개수는 뭐로 판별해? 어이구, 답이 나왔네. 판별식으로 판별하죠. 그죠? 자,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25 마이너스 4ac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8, 4, 32니까 0보다 작네? 그지? 그러면 근의 개수가 빵개란 얘기네? 그러면 교점의 개수, 정답도 빵개가 돼야 된다, 이거. 아시겠죠? 판별식으로 보자. 자, 그 다음에 294.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으로 갑니다. 자, x축과의 교점이 한 개이도록 이 뜻이잖아. 그지? 자, 그럼 우리가 이거 방정식으로 해석해 볼까?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는 0의 근이 한 개이도록 하는 a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로 바뀌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이려면 수없이 판별식 D랑 0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치? 자, 그럼 판별식 쓰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과 같아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a는 인수분해해주면 0 또는 a는 8이라고 나와요. 알겠죠? 실수 a의 값을 모두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0 또는 8이 정답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자,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95. 295는 선생님 아버지네 집 전화번호 앞번호 3자리인데 네, 미안합니다. 네. 자, y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x는 2, 5에서 만난다라는 문제죠. 맞아요? 저 녀석과 저 녀석이 x는 2일 때, x는 5일 때 만난다. 그지? 그림으로 생각해보면은 이 녀석과 지금 음수니까 기울기가 이 녀석이 만나는 게 x는 2일 때, x는 5일 때다. 이 얘기잖아. 그지? 자, 이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걸 방정식으로 해석해보자. 이게 수학상의 핵심이라 그랬어. 방정식으로 해석해보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의 근이 x과의 교점의 x좌표가 근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의 근이 2 또는 5다 라고 준 것과 같은 문제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 왼쪽으로 이항해서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자. x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는 0에다가 되고 근 2개 받았으니까 근 2개 받았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 사용할 수 있잖아. 두근의 합은 7이고 두근의 곱은 10인데 맞니? 두근의 합은 이 녀석의 부호의 반대잖아. 그러니까 7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8이다. 두근의 곱은 얘분의 얘잖아. 그지?
그래서 10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a랑 b 값 찾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또는 2랑 5를 여기다가 그냥 두 개 다 대입해가지고 연립을 해도 괜찮지만 그건 멋없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로 풀었습니다. 자, 296.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안 적었어요.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야. 그지? 자, 그럼 내가 이거를 방정식으로 해석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근이, 자, 서로 다른 두 점, 근이 두 개도록, 서로 다른 또 생략했지만 서로 다른 두 개도록 이라고 하는 문제로 바뀐다 이거야.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이려면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잘했어. 자, 이제 이항해가지고 우리가 표준형 만들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는 0이다가 되고,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a 플러스 4가 되고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이제 판별식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가 a의 값의 범위가 된다 이거야. 자, 여기까지 알아들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있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주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뭐를 한번 풀어볼까요? 297번 한번 풀어볼까요? 297번.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게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이다 라고 바라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마이너스 1과 x축이 만나는 점이 얼마큼 차이 난다? 거리가 3만큼 난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함수로 해석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있는 녀석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함수로 풀자는 게 아니에요.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인 건데 3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알파랑 알파 더하기 3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요 부분을 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해내는 게 핵심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군의 합 알파 더하기 3은 얘랑 얘 부호의 반대니까 얘분의 얘의 부호의 반대니까 는 k다 라고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3은 얘분의 얘니까 2k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k의 값을 다 더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알파는 2분의 1k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고쳐주고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2분의 1k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k 이게 지금 2분의 6 되니까 플러스 2분의 3는 2k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이 나와요. 됐지요? 자, 앞에 게 지금 합차 공식이 생겼잖아. 그래서 앞에 놈 제곱 4분의 1k 제곱에 마이너스 뒤에 놈 제곱 4분의 9가 생기고 는 2k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다 왼쪽으로 보내서 4분의 1k 제곱에 마이너스 2k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네. 마이너스 4분의 5는 0. 자, 분수계수 있는 거 싫으니까 싹 다 4 곱해주면은 k제곱에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5는 0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k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k 값을 찾아야 돼.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지만 다시 k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분의 얘의 부호의 반대죠. 그래서 그냥 8이다 라고 찾아주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자, 지금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만 보지 않고 방정식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 문제 속에서 2번이나 썼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99번 볼까요? 299, 299. 자, y는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m이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된대.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거를 그냥 이를 악물고 함수의 그래프로만 풀겠다라고 해도 풀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이 꼭지점 좌표 구해서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풀리기는 해요.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함수로만 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으로 보자는 거죠. 지금 x축과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m은 0의 근이 없다가 돼요. x축과의 교점이 곧 근이잖아. 그치? x축과 만나지 않는다. x축과 교점이 없다는 것은 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근이 없을 조건을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근이 없을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사용해 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2m이 0보다 작다. 그러면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m의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301번도 한번 풀어볼까? 301번 좀 자세히 풀어줄게요. 여기. 자, 301 보시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x축과 이번에는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거죠. 방금 전에 있는 거랑 비슷한데요. 자, 이것도 그래프 생김새로 보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꼭지점에 y좌표 찾아가지고 x축보다 밑에 y좌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y좌표가 음수다라고 풀어도 정답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걸 방정식으로 해석하자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이다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두 개 있다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근이 두 개 있다. 그죠? 라고 이렇게 x축과 교점은 근이니까. 자, 그럼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근이 두 개가 생기니까 저기서 판별식 써주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로부터 k는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거? 그냥 함수의 교점을 방정식의 근이다라고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어디 보자. 304번 문제 볼까요? 304. 304. 자, 이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5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x는 1, x는 b에서 만난대요. 에서 만나. 이런 문제죠. 그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이 녀석이 아래로 볼록인 녀석인데 이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 x축과 1에서 b에서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 거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방정식으로 해석해보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5는 0이다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x는 1이거나 또는 x는 b다라는 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자는 거지. 알겠죠? 내가 얘기했지 저번 시간에 너희들은 안 와서 모르겠지만 자, 이게 수학상의 진짜 처음이자 끝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상을 6개월 동안 배우면서 요거 하나, 이 위에 있는 걸 이 아래에 걸 생각할 수 있는 이 스킬 하나, 이 생각 하나만 건져가면 수학상에서 배워야 될 거 다 배운 거라 그랬어요.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선생님이 수학상 전체 통틀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난 이거를 항상 짚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얘가 근이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참이어야지. 1 플러스 a-5는 0이다가 참이니까 a는 4다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b를 대입해도 참이어야지. 자, b제곱에 a자리에 4 넣을게요. 4b-5는 0이다가 되고 여기서 b 찾을 건데 인수분해 해주면 b 플러스 5, b-5는 1, b-1은 0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b는 자, 마이너스 5거나 또는 b는 1이단데 자, b는 1이 아니어야지. 여기 1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건 제끼고 b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골라주면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a랑 b를 서로 더하시오. 그럼 마이너스 1이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308번 볼까요? 아니다. 307번 보자. 307.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y는 x 플러스 1과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2차 함수의 지금 미지수 k가 상수 부분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가 y축으로의 평행이동을 의미하는데 지금 2차 함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자. 그래프로. 그 다음에 직선은 y는 x 플러스 1로 딱 고정이죠. 여긴 변수 k가 들어있고 여긴 변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함수가 움직이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2차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얘가 y는 x 플러스 1이다라고 했을 때 2차 함수가 적절하게 떠 있으면 교점이 없고요. 적절하게 내려오면 교점이 한 개가 되고요. 또 더 적절하게 내려오면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잖아.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 자 이게 지금 한 점에서 만난 녀석이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도 된다. 이렇게 있어도 된다를 의미를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방정식으로 해석해보자 이거야. 이거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니네 이거 얼마나 생각하기가 힘드냐. 그래서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해보면 이 둘을 나란히 적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x 플러스 1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의 근이 자 교점이 적어도 한 점은 한 개거나 또는 두 개란 얘기니까 근이 한 개거나 또는 두 개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교점이 한 개거나 두 개이면 근이 한 개거나 두 개면 된다. 자, 근이 한 개일 조건은 판별식 d가 0과 같은 거고 근이 두 개일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니까 또는이니까 둘 다를 포함해서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도 되고요. 알겠지? 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었으면 여기에 뭘 적을 수가 있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과 같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적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저 빨간색으로 덧칠한 2차 함수가 얘와 얘를 의미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야 된다라는 걸 그림으로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아들어요? 자, 그럼 이제 판별식 쓸 거예요.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씁시다.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답 찾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어디 보자. 314번 볼까요? 314번. 뭐 보람고등학교 거네요. 여기 보람고 학생 없죠? 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접한대요. 자, 2차 함수랑 지금 직선이 서로 접한대요.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접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점이 한 개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 교점이 한 개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방정식으로 한번 해석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4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라고 놓고 요거 이항시켜서 이쁘게 정리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로 묶을까? 그러면 2k 플러스 1x가 되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플러스 2는 0의 근이 한 개 있다 이 얘기야. 그지? 교점이 한 개 있다는 건 근이 한 개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판별식 D가 0과 같다라고 풀어주면 되는데 얘가 지금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사용해주면 됩니다. 4분의 D. 자, 그럼 B' 제곱이니까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과 같다. 그러면 전개해주면 4K 제곱에 플러스 4K 플러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4K 제곱에 플러스 5K 마이너스 1은 0. 자, 여기서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K의 값의 합.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너네가 인수분해 해가지고 또는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K를 직접 구해가지고 더해도 괜찮지만 근각계수의 관계
내가 얘기했지. 근각계수관계 니네 졸업하기 전까지 한 1000만 번쯤 쓸 거라고. 근각계수관계 또 써야 돼요. 여기서. 알겠습니까? 자, K의 값의 합은 K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예분의 얘의 부호의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가 정답이 되고 얘가 P인데, 자, 근데 그냥 P 구하라는 게 아니라 8P 구하라는 거잖아. 8P. 그럼 8P 구해주면은 뭐야 이거? 왜 안 나왔지? 마이너스 10이잖아. 아, 또 어디야? 찾아봐. 어디? 어디? 아, 이게 마이너스 1이네, 그지? 마이너스 1을 묶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네, 그죠? 여기. 요게 마이너스 1. 고마워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그 여기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K.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4분의 3이 P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8P는 6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오케이. 네. 선생님이 이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은 그냥 대나가나 암산하지 말라. 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슬슬 별 2개짜리, 3개짜리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람곡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318번. 자, 318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차함수가 생겨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직선이 요렇게 직선이 지나가고 있대요.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라는 거죠.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가 y는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3이고 직선이 y는 2x 플러스 n인데 그때 m과 n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저 1이랑 4가 의미하는 것이 각각 교점의 x좌표, 여기도 교점의 x좌표. 자,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것은 이 녀석을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n이다. 이거를 이항시켜서 x제곱에 플러스 n-2의 x에 플러스 3-n은 0이다라고 만들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1과 4라는 것을 의미해요. 알겠죠? 교점의 x좌표 여기서 근이 1과 4다. 자, 그러면은 요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대입하자. 대입을 하면은 m과 n에 관련된 식이 2개가 나와. 1 대입했을 때 하나, 4 대입했을 때 하나. 연립해야지 라고 하면 뭐 평타 정도는 하는 건데요. 그죠? 근데 뭐 평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근각계수의 관계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그게 제일 빨라요. 알겠죠?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저 두 개의 근의 합은 5인데요. 걔가 예분의 얘의 부호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2와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m이 마이너스 3이다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이 둘의 곱은 4인데요. 그 4는 예분의 얘와 같아야 되니까 3-n이고 그러면 n은 마이너스 1이다가 나와요. 자, m과 n이 벌써 나왔죠? mn은 서로 곱해라? 그럼 3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안 어렵죠? 321번 똑같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322번 볼까요? 322번 종총고네요. 종총고. 너네 아직 고등학교 지원 안 했지? 고등학교 어디 가고 싶어요? 왜? 가까워서. 어? 1분이면 가요? 7단지 살아? 자, 322번. 근데 꼭 그렇게 그 진짜 아파트 나가자마자 바로 학교인 애들이 꼭 지각한다? 꼭 지각해. 꼭. 내가 현우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개근상 못 받는다. 손바가지 건다.
야, 니네 그 지각 3번이면 결석 1번 이런 거 아직도 있나? 선생님 때 있었는데. 벌점으로 해? 아, 그럼 개근상 받을 수 있겠네. 선생님 때는 지각 3번 하면은 결석 하나로 쳤었는데. 자, 이거에 접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 기울기가 2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울기 2짜리 직선을 만들어 보면은 y는 2x 플러스 뭐 n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이 직선과 이 2차 함수가 서로 접한다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접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고 교점이 한 개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교점이 한 개다는 다르게 해석하면 x제곱 플러스 3는 2x 플러스 n이다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n는 0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교점이 한 개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고요. 교점이란다. 미안. 실근이 한 개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고 판별식 쓰면 되는데 얘가 지금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쓸 겁니다. 4분의 D는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 플러스 N 얘가 는 0과 같아야 되니까 N은 2다 이렇게 풀어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안 어렵죠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넘어갈까? 넘어가면 안 되나? 아니야 넘어가면 다시 또 여기는 진짜 매니스타네요. 매니스타 330은 선생님이 정말 해주고 싶지만 너네가 한번 해보세요. 그거 좌표평면에다가 대응시키면 돼요. 여기 있는 A, B, C, D, P 중에 적절한 점을 원점으로 잡게끔 좌표평면을 그리면 나머지 점들의 좌표가 나와요. 몇 컴마 몇인지가 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고